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교권 침해 이슈가 그동안 눌려오다가 이제는 교육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권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점검에서 관련된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정책기획과 김금숙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일과 관련해서 도내 교육계도 반응은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서희초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 현장과 교육계에서는 미안함, 그리고 또 무력감, 자괴감에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노의 감정까지 안타까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는 추모 공간을 마련해서 교육감님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단체, 노조 대표들과 추모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좀 오랫동안 눌려왔던 교권 침해 관련 이슈가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평균 132건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네. 최근에 2021년도에는 한 160건, 2022년에는 146건. 그런데 금년은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100건이 넘어서고 있어서 네.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을 끝까지 지도해 보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신고하지 못하는 소가리가 좀 있고요. 예. 그리고 교권 침해 신고를 하면 아동학대로 맞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리한 법정 싸움이나 결국에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위축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수치에도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교권 침해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생에 의한 침해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어떤 교육활동에 대한 불이행, 네. 그리고 학교장이 판단을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유통처럼 한 10여 가지 정도로 침해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년간 통계에서도 모욕과 명예훼손이 절반을 넘고 있기 때문에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은 침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학부모님들도 이제 최근 5년간 한 27건 정도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3건 정도인데 이렇게 적은 수가 혹시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를 하면 악성 민원과 또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어지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이런 방안이 없어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만약에 교권 침해가 판단될 경우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고나 그 대처가 이루어집니까? 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이 되면 우선 해당 교사가 교권 침해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안 접수가 되면 관련 학생들에게 이 내용이 통보가 되고요. 교감 선생님의 이제 책임하에 해당 교사 그리고 관련 학생, 목격자들의 신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수된 지 21일 이내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됩니다. 네. 실은 이때 학생의 징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 기간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도교육청의 교원지원센터에서 우리 이런 부분들 교원치유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법률과 상담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교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교사들은 결국 적극적으로 수업을 못하게 되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이외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급에서 교권 침해가 이루어지면 물론 선생님이 피해를 보겠지만 그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권 내에서 이런 교권 침해가 발생이 되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교권 보호는 곧 수업권 보호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과제가 교권 보호라는 인식을 함께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촘촘히 살피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조기 대응과 이제 사안 예방을 위해서 교감 선생님 그리고 담당자의 연수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마인드 제고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원치유센터에서 적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권 전담 변호사님이 저희 도교육청에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문 법률 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고요. 교권 전담 상담사님이 법률적 지원과 상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배상 책임 보험액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에는 한 2억 원 정도, 예. 형사 소송에는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월 중에 교육부 차원에서 교원 지원 종합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들과 이 종합안을 함께 접목을 해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다시 강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짧게 우리 교권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덧붙일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교권 보호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이고 또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 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가정과 사회에서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신뢰해 주시고 소중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네, 오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